아니 근데 닉네임이 정신 좀 차리세요예요. 본인 스스로 지어주신 거예요. 아 그럼 차리자라고 해야지 왜? 이게 왜냐면 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. 자기 객관화가 잘 된 거죠. 아. 딱 유체이탈하고 와서 아.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. 야, 너 정신 좀 차려 제발. 그 정도로 지금 예. 상황이 좀 심각할 수도 있다. 자, 만 34세 남자고요. 미혼입니다. 소득은 317만 원이에요. 네. 최근 부업으로 80만 원이 추가됐다. 네. 이거 열심히 사시는 거죠 지금. 근데 저게 얼마나 갈지는 좀 모르는 상황. 저건 불안불안합니다. 근데 저축이 95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일로 온 거네요. 아 사실 저게 없을 때 저 정도 했었고 이제 플러스? 부업을 시작했는데 저게 플러스 80이 될지는 또 모르는 아직은 일이고. 몰라요. 아직은 모르는 일입니다. 자,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. 늦은 31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사회생활을 좀 늦게 시작하셨군요. 그래서 더욱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실수령에서 보험료 월세를 빼고 180만 원 중에 15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. 야, 이 정도면은 잘하신 건데. 1년에 1,800을. 아침은 굶고 점심 저녁은 회사밥으로 해결했고 통신비, 교통비, 자전거 유지비 외에는 돈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약 1년을 했는데 이번에는 돈에 대한 현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. 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? 지치죠. 지치지.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네. 그럼 모아서 뭐 할 건지 그냥 그 꼴이 없는 거죠. 목표 의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. 이게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사형수나 아니면 무기징역수다. 근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. 열심히 여기서 막 뭐 하나. 네. 근데 이제 또 가석방이 있거나 아니면 뭐 5년 뒤에 뭐 석방 이러면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기니까 그렇죠. 또 열심히 살게 되는 것처럼 이게 단순히 돈만 모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돈을 왜 모으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없었어요.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치죠. 없다 보니까 남들은 또 취업하고 막 돈 쓰고 이러는데 나는 사실 엄청 거지같이 산 거잖아요. 저도 이렇게 살아봤지만 이거 사람이 할 게 못 되거든요. 아니 솔직히. 월세 빼고 180만 원 중에 150 저축해서는 30 쓰신 건데. 그러니까 진심으로 저축을 한번 해본 거죠. 네.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취미생활인 자전거 쪽으로 이제 슬슬 간 거죠. 네. 제가 한강에 나가 보니까 자전거도 이렇게 막 장비바를 세워서 타는 분이 있는데 따릉이가 엄청 빠른 따릉이가 있어요. 아세요? 그거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. 와, 따릉이가 이 정도 속도? 와, 따릉이 구형이 그렇게 빠른. 파일럿 지나갈게 하는데 따릉인 거예요. 너무 빨라. 따라갈 수가 없었어. 근데 문제가 이거죠. 동호회야. 동호회 가는 순간 이제 눈 돌아갑니다. 이거는 거기 또 이제 남녀가 또 같이 있고. 그지, 네. 그지. 거기다가 또 이제 이게 일종의 약간 자동차의 과시욕 같은 거잖아요. 또 그러네요. 내가 얼마나 자전거에 진심인지를 또 보여주는 거고. 또 자동차 동호회는 보통 네. 보면 같은 차종끼리 모이잖아요. 그렇죠. 가격대가 비슷비슷할 그렇지, 거란 말이죠. 그렇지. 근데 자전거는 그게 아니죠. 지역별로 모이고 그렇죠. 나이대로 모였는데 쟤는 막 뭐가 막 써 있어. 나는 따릉이랑 비슷한데. 뭐 이천리 자전거. 나 앞에 막 바구니 달려 있는데. 그러다 보니까 네. 1년간 모아뒀던 1,800만 원 중에 1,700만 원을 자전거와 부품에 다 써버렸다. 대단하시다. 근데 1년 동안 저렇게 이악 물고 모은 걸 한 번에 저렇게 쓰신 그러니까 그동안 그냥 눌려 있었던 거지. 눌려 있다가 이제 폭발해버린 거야. 터진 거죠. 터졌다. 이때 동호회에서 만난 형 누나들 중 결혼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. 당시에, 결혼한 형들이 형수님들 눈치 보느라 짧게 타고 먼저 집 들어가고 철없는 제 눈에는 불쌍해 보일 정도였습니다. 저렇게 왜 저 사냐. 형 되게 불쌍해. 왜? 그지? 저렇게 왜 사나? 나 이렇게 자유로운데. 야 저거 저 정도 타고 들어갈 거면 나오지 말지. 그치. 야 이거 결혼은 이건 아니다. 라는 생각. 10분 이해됩니다.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어요. 그렇죠. 이분이 거의 보면 거의 매주 타신 것 같아요. 매주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활에 이제 그 일종의 목표가 돼버린 거죠. 자전거 타는 게. 딱 이번 주말에는 어디 양평 가기로. 그렇죠. 이번 주말은 어디 뭐 평택 가기로.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다 짜여져 있는 재밌었을 것 거지. 같아요. 그런데 아직 아니네. 아직 미혼 아니네. 형들과 달리 생수 한 통 겨우 아껴 사 먹는 기혼 형들이 비교되면서 결혼 생각을 접었다. 미혼 형들은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휴게소 시간에. 그렇지, 내가 살게. 빵, 음료수 맛있는 거 사 먹는데 기혼 형들은 생수 하나 겨우 사 먹고 야 생수 뭐 물을 돈 주고 사 먹어. 야, 물 싸와. 나 저렇게 안 살 거야. 하면서 결혼을 생각을 접어버린 거예요. 근데 이분이 모르는 게 있네. 이 기혼 형들은요 미혼 때 이미 다 사 먹어 봤어. 핫바랑 빵 이런 거 많이 사 먹어 보고 야 이거 하면 안 된다. 야, 이거 하면은 큰일 난다는 걸 알고 결혼한 뒤로는 이제 생수 한 통도 아껴 먹는 건데 안 해보면 모르는 거죠. 자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 필요도 없어가지고 인생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. 네. 포기하면 편한 거. 그렇죠. but 그러나 이제 3년이 지나니까 맞습니다. 자전거가 재미가 없는 거야. 이게 문제더라고요.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취미 생활하면 미혼도 좋다 하는데 쭉 그게 안 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. 저도 그래요. 저도 어떤 거에 빠지면 굉장히 심취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런데
거기에서 한계를 느끼는 순간 흥미를 잃어요. 아, 뭐 예를 들어 당구. 어. 우리 대학교 때 당구 많이 쳤잖아요. 당구 근데 진짜 저는 좋아. 아무리 열심히 쳐도 200을 못 넘기겠더라고요. 아.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. 한계가 오면 네, 그때부터는 당구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. 평생의 취미라고 생각했던 게 어느 순간 이제 재미가 없어지면 없어져요.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. 그때서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. 아, 왜 이 형들이 생수를 안 사 먹었는지. 아, 결혼을 해야 되나? 생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. 핫바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. 아, 또 이제 애기들도 또 있고 집들이도 가거든요.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집들이 가고 그럼 또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딱 저 모습이 큰 거야. 애가 초등학교가 됐을 때 짧게 그냥 자전거 같이 타고 마실 갔다 오고 그런 소박한 희망이 더 네. 행복해 보이는 거죠. 예, 자,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모아놓은 돈을 봤더니 1,300만 원이 전부입니다. 자전거를 구입하고 나서 3년간 1,300만 원을 모은 겁니다. 그러니까 원래 1,800이 있었는데 1년에 1,800을 모았는데 다 다 써버리고 예. 3년 동안 모은 게 1,300인 거예요. 그러니까 3년에 한 400 정도. 아, 비록 자전거에 다 써버렸지만 처음 입사하고 나서 1년간 모은 게 1,800인데 그리고 월급도 많이 올랐는데 그치. 이게 1,300이라니 얼마나 생각 없이 살았는지 후회가 막심합니다.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 외로움도 느껴지고 변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8월부터 바짝 모으면 내년 12월까지 3천만 원 모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잔고가 0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독하게 하려고 하는데 가차없이 패폭 부탁드립니다. 정신 나간 놈 한 명 고쳐준다. 아니요, 이게 정신 차리신 것 같아요. 네. 아니, 지금 정신은 차린 거죠.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죠. 네. 식비가 가장 큰 문제고 이게 있네요. 운동 퍼포먼스를 또 높여야 된다. 이분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운동. 헬스. 아, 그 왜 몸 좋으신 분들 있죠. 네. 먹기 위해 운동하고 운동에 그걸 늘리기 위해서 또 먹고 잘 먹고 단백질 위주로 먹고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야, 너 몸 좋다. 아, 그 소리 듣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도 좀 있으신 네. 거구나. 어릴 때부터 또 먹는 거 아니 그냥 어릴 때부터 먹는 거 좋아했습니다. 아, 요거는 핑계고. 아니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헬스가 좀 싸게 먹히지 않나요? 그래도? 헬스도 하고 자전거도 하시니까 문제예요. 그러니까 자전거를 좀 끊고 헬스가 그래도 네. 식비도 좀 아껴지고 그렇죠. 네. 헬스는 뭐 장비 살 게 있나요? 사실 장비를 게 뭐 많이 없고 좀 뭐 장갑 정도나 뭐 이런 옷도 것이 아무래도 이제 좀 덜 사니까 이런 거라면 헬스는 괜찮은 것 같은데. 네. 자, 그리고 이제 매일 로드를 2시간 타고 헬스 2시간을 해요. 와. 하는 지금은 매일 치킨 네. 족발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된 거지. 워낙 기초 대사량이 그렇죠. 이 정도면요. 제가 봤을 때 이건 노가다거든요. 이 정도면. 자전거 2시간 타고 가서 헬스 2시간 하면은 뭘 먹어도 살 안 쪄요, 진짜. 차라리 야간에 한번 인력 시장을 가서 돈도 벌고 네. 자랑이 아니지만 혼자 살고 있음에도 2년간 배달의 민족 월 평균 결제 금액이 90만 원입니다. 야.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. 자랑이 네. 아니지만. 월 평균 90만 원이면 많이 썼네요. 와, 하루에 3만 원씩 쓴 거예요. 매일 드셨네요, 뭔가. 그러니까 밥 아메리카노 한 잔 하면서 이게 또 한 20만 원 정도. 닭가슴살 단백질 보충제 이런 거는 2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. 오히려 싸게 맥히는 거죠. 이게 식대를 대체하니까 사실상. 거기에 또 술도 드시네. 술도 드시고. 자전거가 골프만큼은 아니지만 돈이 꽤나 드는 취미 생활입니다. 맞습니다. 당연하죠. 이건 장비 교체도 하고 뭐 보수도 해야 되니까. 그냥 자동차죠. 월 자동차라고 평균 생각하면 됩니다. 1,700km를 타신대요. 그렇구나. 아니 세상에 진짜 많이 타시는 거네. 어마어마하네요. 자, 그러면은 자전거는 포기를 못 하시는 거네요. 일단은 그러면 우선은. 헬스장 등록비랑 닭가슴살 값, 자전거 타이어 체인 등등 유지비 정도는 네. 계속 쓰고 싶다. 뭐 아, 유일한 취미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네. 저걸 잃으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저것까지 줄이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이분이 현타가 왔었던 그 처음이 네. 아무것도 없었잖아요. 네네네. 한 달에 150만 원씩 저축하던 그 1년이 물론 목표도 없었지만 꽉 자신을 억눌러 가지고 뭔가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현타가 와가지고 그 3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것마저 또 끊으면 다시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. 네. 다만 이제 지금 쓰시는 것만큼 마구마구 쓰시는 거에선 줄이고 다른 것도 줄이고 네. 최소한의 취미 돈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만 유지는 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것들은 좀 줄여보셨으면 좋겠다. 야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일 수 있는 게 네. 헬스장 2시간, 자전거 2시간을 매일 하시잖아요. 그리고 아마 주말은 더 할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러면은 지금 뭐 결혼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도대체. 헬스장에서 만나기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고 자전거 쪽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소비가 또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노는 것도 부지런해야 놀거든요.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자전거를 하든지 헬스장 하든지 그리고 그 둘 중에는 헬스장 헬스장은
어차피 매일 가도 네. 괜찮은 거니까 비용이 좀 고정돼 있는 느낌이거든요. 그렇죠. 한 달에 뭐 5만 원 냈다 그러면 음. 내가 오늘 하루에 3번을 가든 4번을 가든 네. 거기서 끝나는 거고. 네,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식대니까 이거는 그냥 크게 지출이라고 안 보이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취미 겸 지출로 들어가니까 이게 한계가 없는 느낌? 그래서 이게 줄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. 네. 자, 작은 무인 가게나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창업을 3천만 원 모으면 하고 싶어요. 네, 그래서 순자산이 지금 1,370. 다행히 부채는 없으시네요. 근데 네. 주식 하고 계시고 요즘에 그러니까 그래도 선방하셨네요. 1,000만 원 넣어서 970 됐으니까. 이거 요즘에 뭐 씁쓸합니다. 2,000 넣어서 900 되시는 분이 많으니까. 많으니까. 근데 요즘에 또 다시 약간 반등했다고는 하더라고요. 비상금 100에 적금 300. 주식하는 거 어떻습니까? 우선 하지 말까요? 아, 저는 절대 반대요. 지금 이 상황이면은 우선 주식은 나중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. 저게 네. 꼭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0% 정도 수익 내면 굉장히 크게 낸 거잖아요. 네네. 저거 넣어가지고 1,000만 원을 내서 10% 수익 내도 음, 100만 원입니다. 그렇죠. 차라리 다른 거에 집중하시고 네.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 좀 그래서 저축을 지금 95만 원 정도 하시는데 지출이 240만 원. 보험료가 18만 원이에요. 이게 보면은 보통 다들 보험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무슨 보험을 들고 있는지도 몰라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알았으면 조정했겠죠. 그 문제 의식 자체가 보험에는 없었던 거예요. 저 정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? 네.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. 문제가 있다고 네. 생각하면 고쳤지 이미. 교통비 10만 원, 헬스장 5만 원. 그러니까 헬스가 이게 싸요. 최고의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. 가성비로는 몸도 좋아지고. 그리고 심지어 저거 뭐 1년 하면은 네. 저거보다 더 싸게 되잖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문제는 그 1년 끊어놓고 저 같은 사람들은 잘 안 가서 문제니까. 2시간 정도 하실 거면 진심이니까 네. 그거 끊으라고 못 할 것 같고. 아니 지출에 로또 처음 본 것 같아요. 저 지출에 로또 2만 원 잡은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거를 지출로 생각하시는 거네. 그러니까 꾸준히 사는 꾸준하게 매달. 꾸준하게. 저는 근데 만약에 로또 끊자. 어, 정신 좀 차리자. 이거 로또 하면 안 됩니다. 요거. 저거를 사는 순간 그 마음이 좀 약간 풀어지는 게 있어요. 왜냐면 마치 어디에 뭐 청약 당첨된 것처럼. 아니 왜냐면 혹시 될 수 있잖아요. 그럼 말도 안 되는 희망 때문에 이게 나사가 풀려. 혹시 될 수 있다는 그게 나를 이렇게 금을 가게 하더라고요. 왜냐면 저것도 없으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되면 어쩌지? 되면 그거 있잖아요. 나 오늘 사표 뭐 월요일날 사표 낸다. 뭐 이상한 이거. 희망회로 막. 2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이거 로또 중증입니다. 매주 5천 원씩 사시는 거죠? 이 정도면 저 정도면. 중증입니다. 이거는.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는 버리는 돈이다. 그리고 저는 그냥 그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2만 원이라는 거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여지가 있는 거죠. 약해지는 여지가. 이거 자체가 없어야 된다. 왜냐면 이렇게 술을 먹다 보면은 내가 오늘 로또도 하나 샀는데 또 한 번 더 먹을 수도 있잖아.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스스로 막 대고 있는. 다 해결되잖아요.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. 자전거 유지비가 12만 원에 여행비가 15만 원이면 근데 저건 이제 안 쓰시겠어요. 여행비 정도는 좀 줄이겠다. 유지비는 쓰고요. 유지비는 조금 저것도 이제 덜 타면은 줄어들 텐데 뭐 체인 갈고 그런 돈이었잖아요. 그래서 덜 타면 줄어들 텐데 저게 얼마가 될지는 진짜 한번 그 배달과 음료라는 게 술이 몬스터 음료랑 그다음에 뭐죠? 아침에 커피 드시고 하는 게 합쳤을 때 저 정도. 이게 루틴화가 되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수준의 거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좀 그러니까 몸이 좀 덜 좋아도 됩니다. 몸을 꼭 그렇게 극한까지 좋게 안 하셔도 돼요. 이미 충분히 좋으실 것 같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좋은 게 또 이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디 대회 나가시고 이걸로 뭐 돈을 버시는 업종이면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 취미라면은 이 정도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보험, 배달, 음료 여기는 저 노란색 부분은 반드시 조정하셔야 되는 반드시 거고. 좀 줄여주시고 통신비 좀 낮춰주시고요. 통신비. 네. 뭉뚱그려가지고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용돈 나는 30만 원 쓸 거야라고 해서 정해놓고 그 안에서 쓰시되 네. 술값을 쓰시든 에너지 음료를 쓰시든 먹지 마세요. 제가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 알아서 쓰셔라. 실제로 이분이 사연 보내고 나서 그게 사연 보내신 게 한 7월 말 정도, 7월 중순 정도였거든요. 네. 그때부터 좀 배달 음식 좀 줄여볼까 하고 정해놓고 쓰기 시작했대요. 네. 해보니까 한 달에 그렇게 평균 90만 원 쓰던 분이 지금 한 20만 원 쓰셨다나? 안 써야 되겠다라고 신경 쓰면서 안 하다 보면 줄여지는 거예요. 이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 습관적인 소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. 그렇죠. 신경 안 쓰고 썼던 게 나의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. 그런데 신경 쓰고 좀 줄여볼까 해봤더니 90만 원 쓰던 사람이 웬걸 반도 아닌 20만 원으로 확 지금 거의 한 달을 사셨던 거 보면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한 게 네. 이분이 어쨌든 에너지 드링크까지 먹을 정도면 이 몸 만드는 거에 대단히 진심인 게 아니고서야 네. 그렇게 드링크까지 먹진 않잖아요. 근데 또 배달 음식은
저걸 샐러드로 90을 때렸을 수는 없거든요. 보통 저 정도면은 보통은 뭐 곱창이랑 뭐 이런 거예요. 좀 하나만 하자. 술은 술 먹고 막 체지방 막 높아지는 음식 먹으면서 네. 또 드링크는 챙겨 먹는 거는 이거는 좀 이상하다. 이분 몸을 보고 싶네요.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. 몸이 약간 또 장비 스타일 이런 거 아니에요? 막 체지방 높고. 그러려나?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? 어쨌든 네.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적절하게. 너무 좀 과하다. 그래서 많이 줄이면 80만 원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. 현금이 2,500이 1년 뒤고 네. 3년 뒤에나 5천 정도 보인다. 지금 상태로 갔을 때 조정 안 하고 네. 그냥 지금 상태로 한 달에 95만 원씩 저축하는 거 네. 그대로 가면은 요 정도로 됩니다. 1년 뒤에도 2,500. 그래서 2년 3년 뒤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분한테 여쭤봤을 때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네. 지금 교제하시는 분은 없으시대요.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아무리 빨라도 몇 년 정도이라고 생각하느냐. 왜냐하면 빠른 시점이 사실은 재무적으로는 최악인 상황이잖아요. 네. 당장에 내년에 결혼해야 돼. 그럼 내년까지 아무것도 없는데. 돈 마련해야 되니까. 그래서 봤을 때 본인 생각에는 한 1년에서 3년 사이, 한 2년, 3년 왔다 갔다 네.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래서 그 밴드로 보자면은 2,500에서 5,000 지금 5,000 상태로 정도. 가면 정신을 안 차린 상태로 가면 이렇게 네. 됩니다. 근데 조금 좀 줄였다 하면은 3년 뒤에 8천 정도. 그렇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걷어낼 거 걷어내고 네. 용돈은 한 30만 원 범위 내에서 쓰고 배달 음식도 40만 원 이내로 커트하고 그렇게 해서 80만 원을 추가 저축하면 1년 뒤에는 3,500, 3년 뒤에는 8,300. 요 정도도 나쁘진 않지만 문제는 이분이 나이를 생각해 보면 지금 스타트가 굉장히 늦었다는 네. 거죠. 그렇다고 많이 늦은 건 아닙니다. 여러분 네. 40대에 이제 들어서도 35이니까. 빚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여기에서 더 이제 부업 하시는 거 있잖아요. 그 부업을 어떻게든 이어 나가 가지고 쭉 꾸준한 소득으로 만들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것까지 저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다음 장입니다. 네. 그렇게 부업도 저축하시면 계속 하시면 한 많이 3천 낮았어요. 차이 나네요. 많이 낮- 네. 뭐 주식이고 뭐고 할 필요 없어요. 이거 수익률은 그냥 은행 예적금 3% 정도로 따져 먹은 거예요. 이거는 산수입니다. 사실 부업으로 80씩 계속 버시면. 근데 저는 이 부업을 이미 하는 걸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목표가 없으니까 자전거도 못 놓고 헬스도 못 놓는 거 맞아요, 같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이게 그냥 내가 해온 거고 아까우니까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분은 오히려 지금 뭔가 다른 제 3의 어떤 목표를 찾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. 딱 봤을 때 옆에 형님이 있는데 결혼하시는데 저 행복한 가정이 너무 부러워. 네. 나도 진짜 애 낳아가지고 저렇게 막 같이 아이랑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런 걸 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면 그게 목표가 될 텐데 지금까지는 마땅한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한테 동기부여 됐던 분이 뭐 자전거로 막 좋은 거 사고 막 속도 내고 막 몸 이만큼 좋은 분 막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네. 그 동기부여되는 대상이나 이런 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부업도 시작하셨으니까 네. 이 부업이라는 거를 좀 사업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뭐 주식도 시작은 하셨으니까 아예 주식 쪽으로 좀 뭔가 공부를 해본다거나 그래서 주식 100만 원으로 1,000만 원 만들어 보기. 제가 그것도 여쭤봤거든요.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? 본인이 이 주식 잘 투자라는 맞아요? 거에 맞는 아니래요. 그럼 빨리 접고.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셨어요. 네. 그래서 부동산은 어떠신가? 네. 그러니까 부익남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거 보시게 된 계기라든가 이런 걸 부동산을 봐보니까 이런 건 공부하셔서 투자해 보실만 할까요? 그런데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해보진 않았으니까 공부만 해본 거고 영상만 보신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막연한 그 허들 이걸 생각하시더라고요. 그 몇 억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. 그 내가 투자해야 될 대상을 금액대에서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네. 그것도 공부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. 네. 그래서 이분은 뭔가 제3의 목표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부동산도 아니고 재테크도 아니면 뭐 저는 부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창업 같은 것들이라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죠. 뭔가 그냥 몰입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소비가 아닌 다른 네. 곳에. 그리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네. 결혼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함이라고 해주셨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상대방을 찾는 노력도 그리고 좀 여성분들이 좀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 보니까 남녀 성비가 한 9.5 대 1, 0.5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거의 공대. 여자분이 별로 없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헬스장도 여자가 별로 없지. 그리고 이런 분들은 2시간 동안 하시기 때문에 뭐 얘기도 안 하거든요. 지금 근솔진 날까봐. 이분의 배경을 보면 이제 통화도 해봤고 이제 사연에 여기선 노출이 안 된 것들도 있는데 네.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성실하세요. 그러니까. 굉장히 성실하시고 운동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는 것도 성실함의 그렇죠. 그 표 딱 증거가 되는 건데 네. 그 전에 뭐 공부를 해오셨던 거 이분의 직업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.
계기만 잘 되고 다른 곳에 무대만 옮긴다면 좋은 분을 만나실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? 이런 분이 딱 진짜 딱 바꾸어 주기만 하면 되는데 네, 지금 네. 독서 모임 얘기하셨는데 또 최근 또 약간 여성분들이 많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리고 서점에 또 여성분들이 많습니다. 어. 이 책 좋아하시나 봐요. 저 옛날에 남자친구 있거든요. 바로 아니 그것도 몰라. 왜냐면 몸이 워낙 좋으니까. 몸이 또 워낙 좋으니까 헤어질 예정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성이 많은 곳으로 좀 가자. 지금은 뭐 군대도 아니고 지금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은. 이거 저축도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건 좋은데 너무 허리띠 졸라매지는 마셔라. 예전에 한번 현타 오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네. 그렇죠. 너무 극으로 가면 지칩니다. 또 배달 음식도 뭐 갑자기 끊을 수 없는 거고 자전거도 지금은 거의 애인처럼 생활하던 게 자전거였는데 네. 한순간에 또 팽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자전거도 슬퍼합니다. 그러면 자전거 조금만 타시고, 줄이시고 이 상태에서 차츰차츰 줄이고 저축도 늘려가고 이제 부업도 하시면서 저 그리고 이분한테는 유일하게 제가 네. 인스타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인스타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 하셔요. 하세요. 왜요? 몸 좋고 자전거 좋아하기 때문에 인스타를 좀 올려라 우선은. 그리고 심지어 이분 직업이 제가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괜찮아요? 직업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아하. 직업이에요. 그래서 괜찮아요. 아름다운데 이 네 가지의 조합이면 지성도 겸비하신 분이에요. DM 좀 오겠는데?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나쁜 조건이 아니다. 나쁜 조건이 아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잘 요 플랜을 좀 맞춰서 가면 충분히 이제 방법이 있다.